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한 행동입니다. 저희 미래에 대한 행동은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고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보고 정말 놀랍고 또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고 또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임 자산운용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또 라임 자산운용은 6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던 우리나라 1위의 전문 사모 운용사였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이러한 대형 금융회사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자체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라임 자산운용은 공모펀드 운영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전환 신청서를 내고 실사를 받던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당국이 조금만 주의 깊게 조사를 했다면 사건이 이와 같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고 당연히 고위 관료와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그 부분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피의자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이러한 수사 기법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에 수사를 진행해서 이 권력 실세와의 관련성을 일부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찌감치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최근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기동민 씨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히려 실적을 지금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씨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한 주장이 나오자마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김봉현의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들이 뭐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는 밝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것도 이제 과거 얘기죠. 최근에 접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설령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주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근거도 없고 어떻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단 말입니까? 법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검찰권도 독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한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검찰권의 속성은 사법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세력
법계 그 압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권력 핵심과의 연관성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수사는 어차피 검찰총장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지휘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또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권력 핵심부와의 연관성을 수사하다 보면 나도 다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수사 지휘의 목적이 아니냐 하고 저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검사들이 더 이상 청와대의 더 고위 관료 또는 정치인 또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을 수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매우 불필요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조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검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범죄자들과 협력하고 비호한 자들을 색출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검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을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논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